안녕하세요. 유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조인과 서브쿼리의 선택 세 번째 시간으로 잘못 사용된 조인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되는 예제는 역시 설명 부분에 URL을 통해서 공유했으니까요. 해당 URL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죠. 한국 기업 평가에서 AA 등급의 평가를 받고 2000년 이후 설립된 법인 차주, 그들이 개설한 대출 계좌 정보를 검색해라.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리고 사용해야 되는 테이블은 3개예요. 계좌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테이블, 또 차주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테이블, 또 신용 등급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테이블, 이 3가지가 있습니다. 실습 테이블이 이미 구성이 되어 있는 분들이라면은 역시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고 제 설명을 듣기 전에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의 어떤 답안을 먼저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나서 관련된 설명이랑 또 비교해 보면서 내가 현재 문장의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또는 실수를 어떻게 해결을 하면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뒤에서 따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실습용 테이블이 없다고 한다면 이 컬럼들이 누가 어디에 있는지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테이블의 관계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문서에도 같이 공유되고 있으니까 그 문서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직접 실행은 해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뭐 메모장 같은 거 열어서라도 어떤 테이블에 어떠한 컬럼이 있는지 확인이 될 수 있으니까 저 컬럼들을 이용해서 또 저 테이블들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의 문장을 만들어 보시는 거 불가능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는 문제를 다시 한번 보죠. 지금은 요 3개의 테이블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검색 대상의 컬럼들은 얘네들이에요. 그리고 조건이 있어요. 위에서는 이제 그 부분을 말로 쫙 풀어놨던 부분인데 그냥 각각의 테이블에서 이러한 조건들을 걸면 되세요. TACCT에서는 LMTTYP 여기에 너린 값을 찾으면 되고요. 2000년 이후에 설립된 차주는 이런 조건을 줘서 birthday가 법인 차주에 대해서는 설립일을 의미를 갖고 저장을 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안에서 2000년 1월 1일 포함해서 이후인 녀석을 검색하면 되겠죠. 그리고 한국 기업 평가나 AA 등급은 T 크레딧이라는 테이블에 A 코드 또는 그냥 코드 각각의 컬럼에서 01이나 03 값을 가지고 있는 행을 찾으시면 돼요. 조건에 만족하는 행들은 이러한 정렬, 기준을 통해서 검색이 되면 됩니다. 문제는 한번 읽어보셨나요? 직접 실행 가능하다면 문장 만들어서 실행 한번 해보시라고 했었고 실습용 테이블이 없다 하더라도 밑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메모장에 한번 문장을 먼저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다 풀어보신 거죠? 저희는 설명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 동영상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많은 분들이 문제를 풀 때 테이블이 2개 이상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조인의 형태의 문장을 먼저들 떠올리세요. 여기도 그 조인의 문장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인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원하는 부분들을 만들어 간다면은 우선은 TACCT와 TID 테이블은 차주 번호가 서로 같은 것들끼리 연결하면 돼요. 그리고 또 조인 작업을 진행할 때 T크레딧 여기도 차주 번호가 같은 것들끼리 연결을 하면 됩니다. 어떤 차주가 어떠한 대출 계좌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차주에 대한 평가는 어떠했는지 다 차주 번호를 통해서 릴레이션십들을 가지고 있는 테이블이었거든요. 테이블에 대한 조인을 쭉 정의했다면은 조건들을 추가적으로 걸어야죠. 이렇게 일반 조건들을 지문에 나와 있던 부분들 갖다 걸어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행들만 남길 수 있도록 식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검색 대상의 컬럼들 그리고 정렬 작업 누구로 할 것인지 필요한 정렬까지 진행을 했다면 문장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실행을 해봤더니 답안은 동일하게 검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문장 만들 때 조인이 가장 쉽게 많이들 따라가시는 부분이세요. 몇 차례 얘기했던 것처럼 테이블에 대한 정의를 쭉 한다. 저는 지금 안시 조인을 사용을 했지만 이건 이제 뭐 오라클 조인의 형태로 바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조인 작업을 통해서 필요한 집합들을 연결해 놓고 그리고 일반 조건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이제 원하는 검색 결과들을 쭉 나열하면서 정렬 작업을 진행한다면 최종적인 결과 잘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은 결과 서브 쿼리를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문제를 다시 한번 보시면
화면에 검색해야 되는 컬럼은 대출 계좌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ACCT 테이블에 있는 컬럼들이에요. 어차피 그 컬럼들만 검색을 하는 거라고 하면 메인 쿼리의 from 절에는 이 ACCT만 올라가도 되겠죠. 대신 모든 행을 검색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건을 통해서 비교하면 돼요. 이때 또 다른 테이블로부터 필요한 값들을 공급받아야 된다면 조건절의 서브 쿼리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조건절의 서브 쿼리도 필요에 따라서는 또 한 번 더 중첩해서 요 안에 있는 조건절에도 서브 쿼리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그렇게 01번의 A 코드를 가지고 있고 03번의 코드를 부여받은 차주 번호가 누구냐? 그 차주의 ID 값을 받아오고 TID라는 테이블에서는 2000년 이후의 설립일을 가지고 있고 해당 차주에 대해서 조건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차주 번호를 최종적으로 선택해서 메인 쿼리 쪽에 리턴을 해준다면은 우리가 원했던 법인 차주에 대해 그리고 한국기업평가에서 AA 등급을 가지고 있고 2000년 이후에 설립된 정보들을 검색할 수 있겠네요. 뭐 정렬 작업 진행해서 최종 결과물 만들면 되고요. 서브 쿼리를 사용한 문장도 얼마든지 가져다가 실행해서 실행된 결과를 보시면은 똑같은 검색 결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푸셨나요? 조인을 사용하신 분도 있을 거고요. 위에 있는 그리고 제 얘기를 들으면서 수업을 따라오고 있었다면 이 컨텐츠를 보고 계신다면 이번에는 서브 쿼리를 이용해야지 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뭐 이쪽에서는 약간 제가 드린 답안과는 좀 다른 포맷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조건절의 서브 쿼리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드신 분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둘 중 어떤 걸 선택해서 쓸 것이냐. 그게 문제는 그거죠. 사실 이 두 문장, 지금은 실행된 결과도 똑같이 나오고요. 그리고 뭐 누구를 써도 성능적으로 봤을 때 크게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누구를 써도. 우리 뭐 튜닝 과정은 아니니까 깊은 얘기까지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둘 다 상관이 없냐?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문제가 바뀌었습니다. 아까는 특정 신용평가사에서 AA 등급을 받은 사주에 대해서 검색을 했다면은 이번엔 문제가 좀 바뀌었어요. 뭐 요구사항이 변경됐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이 문제였다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평가사가 하나만 있진 않거든요. 여러 개의 신용평가사들이 있어요. 그러한 모든 신용평가사로부터 AA 등급을 받았던 차주들 중에서 2000년 이후에 설립된 법인 차주, 그들이 만든 계좌 정보, 이걸 검색하는 문제로 살짝 문제가 바뀌었다면 뭐 기존의 쿼리를 재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뭐 그렇다면 기존 쿼리 수정해서 아니면 처음부터 새로운 문장 다시 짜는 것도 한번 감안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한번 풀어보셨나요? 자, 저희는 아까 썼던 문장이 있었으니까 그 문장을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조인을 사용했던 부분이에요. 또 하나는 서브 쿼리를 사용했던 부분입니다. 문제는 거의 똑같아요. 보면은 조건 하나가 그냥 빠졌을 뿐이에요. 아까는 A 코드에 대한 조건식이 하나 필요했는데 지금은 그 A 코드에 대한 조건식 하나가 사라졌죠. 네. 그러면 문장을 새로 작성을 하던 아니면은 기존 걸 가져와서 쓰던 A 코드에 해당이 되는 요 조건 하나가 빠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뺐습니다. 서브 쿼리를 이용했던 문장에서도 A 코드에 대한 조건식 하나를 빼버렸습니다. 나머지는 다 됐죠. 테이블은 여전히 3개가 필요합니다. 코드라는 컬럼에서 03의 등급을 부여받았던 2000년 이후에 설립이 된 법인차주, 대출계좌 정보만 검색을 하는 게 목적이었다면은 이제 3개의 테이블을 쭈루룩 조인해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행들을 검색할 수 있도록 문장이 만들어지면 돼요. 같은 방법의 서브 쿼리 문장도 있고요. 저희는 이 두 문장의 실행 결과를 보여드릴 건데 여기서요. 정상적으로 문장이 완성이 됐다면
15개의 행이 검색돼야 된대요. 진짜로 검색이 그렇게 나오는지 요걸 한번 보자는 거죠. 자, 문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조인의 형태의 문장을 실행했습니다. 실행된 결과 확인하시면은 15개가 나왔나요? 17개 나왔네요. 서브 쿼리를 사용했던 문장도 보죠. 실행을 해보면 15개의 행만 검색되는 거 확인되시나요? 아니, 조건을 똑같이 하나씩 그냥 뺀 거예요. A 코드에서 01이라는 녀석의 값 비교하는 식, 그거 하나만 똑같이 뺐는데, 여기는 15개의 행이 제대로 나오고 있고요. 위에 조인 문장의 실행 결과에서는 행위 개수가 더 나왔어요. 더 나왔다는 얘기는 뭔가 더 보여지는 게 있는 거죠. 두 개의 행위. 그러면 실행된 결과 쭉 훑어보면서 누가 더 나왔나 확인해 보려면 확인될 수도 있겠네요. 우선 제 눈에 요 녀석이 하나가 띄네요. 200091 계좌번호에 대한 부분이 2번씩 검색이 된 것 같고요. 200076 계좌번호도 2번씩 검색된 거 확인되시나요? 행 전체가 지금 완전히 똑같이 검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요 두 개의 행이 한 번씩 더 나왔기 때문에 토탈 17개의 행 정보가 검색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 우선 지금은 문제에서 실행된 결과가 몇 개의 행이 나와야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이 문장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고 실행이 되면은 15개의 행이 검색이 될 거다. 그러니까 실행된 결과가 17개가 나왔다? 2개가 더 나왔네? 누가 나왔지? 찾아보려고 하는 뭐 시도라도 해보는 거죠. 근데 실제 업무에서는 어떠신가요? 지금처럼 문장이 만들어질 때 답안이 따로 있나요? 검색된 결과의 행개수가 몇 개 나와야 되고 계산된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된다. 어딘가에 캡처되어 있는 지금과 같은 답안이 따로 있나요? 그럼 좀 다행이죠. 비교가 좀 더 쉬우니까. 현실에서 운영 DB에서 지금 이 순간도 시시각각 계속 값들이 변경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검색을 하는 시점별로 결과는 매번 바뀔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캡처되어서 뭔가의 답안을 제공할 수 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 결국에 검색된 그 결과, 그 내용을 토대로 내가 실행한 결과가 제대로 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나? 확인하는 작업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한 검증, 그러한 검수, 문장을 하나 만들고 실행을 해요. 실행된 결과가 제대로 나왔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다고 한다면 그 내용에서 지금처럼 운이 좋으면 중복되는 행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면 아주 다행이죠. 근데 수십만 개, 수백만 개의 행위 검색되는 문장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지금처럼 행위 중복 한두 개 더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까요? 운이 정말 좋으면 찾을 수도 있는 거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아예 행 전체가 중복되는 부분, 이런 건 정말 운 좋으면 찾을 수도 있어요. 운이 좋으면. 근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찾을 수도 있어요. 네요. 세 번째 문제를 잠깐 먼저 얘기할게요. 자, 화면을 밑으로 좀 더 내려가 보시면은 세 번째 문제가 바로 있을 텐데 세 번째 문제는 똑같은 세 개의 테이블 그리고 똑같은 조건들이 사용이 되긴 하는데 여기는 그룹핑 작업을 좀 할 거예요. 영업 지점 코드의 값이 같은 것들끼리 그룹을 만들어서 필요한 부분에 대출금의 합계 뭐 이런 걸 검색하는 문장으로 조금은 문장이 바뀐 거죠. 이 문제를 풀 때도 조인에 대한 문장을 먼저 작성을 하고 있다면 테이블은 3개 필요하니까 3개 조인해요. 조건 겁니다. 그리고 그룹핑 작업 진행하고 계산해야 될 거 계산해요. 정렬해야 될 거 정렬하고요. 실행된 결과를 보시면은 10개의 행위 검색이 됐거든요.
그 10개의 행에 중복되는 브랜치 값 있나요? 이미 그룹핑 작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같은 영업 지점 코드끼리 그룹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그거 눈에 띄지 않습니다. 중복이 없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들 중에 이 계산 결과가 맞나 틀리나 요걸 또 따져야 될 텐데 지금이야 몇 개 안 되는 행위니까 따로따로 그 계산들 진행해서 제대로 나왔나 안 나왔나 확인할 수도 있다 쳐요. 근데 만약 영업 지점 코드의 개수가 1000개, 10,000개 넘어간다면요. 그 10,000개에 대한 각각의 계산들을 다 일일이 진행하면서 맞춰볼까요? 그 중에 몇 개만 계산해보고 제대로 나오는구나, 맞구나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실행된 결과셋 자체, 답안은 여기에도 지금 캡처가 되어 있으니까 요렇게 나와야 돼요. 똑같이 10개의 행위긴 한데 그 계산된 결과가 지금 캡처되어 있는 요 그림으로 나와야 돼요. 그럼 아까 실행된 결과셋 안에서 나온 결과랑 누가 똑같이 나왔고 누가 같지 않은지 쉽게 구분도 잘 안 되지 않나요? 우리가 문장을 만들 때 그 문장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작성한 문장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나오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면 그래서 내가 작성한 문장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에러나지 않는 문장은 만들었는데 실행은 됐는데 실행된 결과를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검증하는데 시간이 한참 소비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문장을 만들 때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저희는 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 개의 문제를 쭉 다시 한번 훑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위로 올라가죠. 설명을 위해서 아까 지웠던 테이블의 구조, 테이블의 관계도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대를 해서 한번 보죠. TID라는 테이블은 차주 정보가 저장되는 테이블이에요. 그리고 하나의 차주는 둘 이상의 대출 계좌를 가질 수가 있어요. 즉, 테이블 안에는 1대 M이라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가치발 통해서도 누가 M의 집합이고 누가 1의 집합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명의 차주에 대해서 신용평가사 여러 곳이 신용평가 등급을 매길 수도 있어요. 결국 여기도 1대 M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에요. 그림은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차주 번호가 100번, 101번, 102번 있다고 치면 차주 테이블에서 차주 번호는 유니크한 값이죠. 차주 번호가 중복돼서는 안 돼요. 근데 그 차주 번호가 계좌 테이블에서는 얼마든지 여러 번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100번이라는 차주가 계좌 정보를 여러 개 가지고 있다면요. 101번은 만약에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만 있을 수 있는 거고 102번도 계좌번호를 여러 개 가지고 있다면 여러 개의 102번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또한 저러한 차주에 대해서 평가를 여러 평가서로부터 받았다고 하면은 LNID의 값이 T크레딧이라는 테이블에도 중복된 채로 저장될 수 있습니다. 뭘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실까요? 조인은 1대 M의 관계에서 M쪽의 집합의 행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TID와 T크레딧, 반대로 TID와 TACCT도 마찬가지예요. 1대 M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안에서 서로 같은 값들끼리 조인이라는 작업을 진행을 하려고 한다면 여기는 유니크한 값이지만 그 값이 다른 집합의 둘 이상으로 저장이 되어 있다면 한 번씩 같은 값들끼리 연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연결된 집합은 결국에 M쪽의 집합의 행을 따라간다 라고 얘기했었죠. 우리 첫 번째 시리즈로 만들었던 동영상 보셨나요? EMP와 DEPT 테이블을 조인을 하고 나면 DEPT 테이블의 DEPT NO의 값은 더 이상 유니크한 값이 아니에요. 10, 20, 30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와요. 그렇게 조인된 결과 안에서
100번이라는, 101번이라는, 102번이라는 차주 번호는 이제 중복이 없는, 중복이 있는이죠. 예, 잘못 설명했네요. 중복이 있는, 예, 똑같은 차주 번호가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는 그런 어떠한 집합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또 다른 테이블과 조인을 한다? 이거는 MDM의 관계에서의 조인이거든요. 100번이라는 값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다면 그 여러 개의 100번의 값을 또 다른 집합의 테이블과 연결 작업을 진행하면서 얘네들이 이제 한 번씩 연결이 되면 10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행이 여러 개라고 한다면 이들 간의 카티션 프로덕트 조건에 만족하는 값들을 연결을 시키긴 했지만 결국 중복되는 값들이 다수 만들어지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림이 매우 지저분한데 지우고 문장으로 한번 소개할까요?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EMP와 DEPT 두 테이블을 서로 조인하겠다. 같은 부서 번호끼리 연결을 진행을 하면 조인 작업이 진행된 이후에 부서 테이블의 부서 번호는 이제 더 이상 유니크한 값이 아니란 얘기예요. 중복을 포함하고 있는 값이에요. 이 값들이 또 다른 집합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안에 20번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있다면요. 얘네들 한 번씩 다 연결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엔 그 안에서 행의 중복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집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자,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문제가 총 3개 있었죠. 첫 번째 문제는 조인, 서브 쿼리 둘 다 답이었어요. 조인을 써도 됐고 서브 쿼리를 써도 됐어요. 근데 두 번째 문제와 세 번째 문제는 조인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버리면 그러면 중복되는 행들이 일부 나옴으로써 결과가 어그러지는 거죠. 신뢰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지? 왜 첫 번째 문제는 그런 게 없었지? 여기는 조건이 하나 더 있었죠. A 코드의 01인 행들만 찾을 수 있도록 특정 평가사가 AA 등급을 정의한 법인 차주가 누구냐 이걸 검색하는 부분이었어요. 테이블 관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T 크리딧은 분명 TID라는 테이블과 1대 M의 관계를 갖는 테이블이에요. 100번이라는 차주 번호, 101번이라는 차주 번호, TID 안에서는 유니크한 값, 차주들을 구분하기 위한 키값, 그리고 하나의 차주에 대해서 여러 평가사가 등급을 정의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예를 들어 01번 평가사에서 100번이라는 차주 번호에 대해서 신용평가 등급을 매길 수 있겠네요. 또 02번이라는 평가사에서 똑같은 100번이라는 차주에 대해 또 다른 평가를 정의할 수도 있죠. 100번이라는 차주 번호만 놓고 본다면 여기서는 중복되는 값, 그러니까 M의 집합의 결과예요. 여러 개의 100번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는. 근데 우리가 아까 조건으로 뭘 줬나요? 신용평가사 01번만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의 평가사가 하나의 차주에 대해서 2번 이상의 평가를 내리진 않겠죠. 같은 유효기간 아니라고 한다면요. 결국에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어요.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감으로써 테이블상의 관계는 1대 M의 관계가 맞기는 하는데 A 코드의 01번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행을 추가하라는, 비교하라는 그 조건 하나 때문에 임시적으로 1대 1의 관계가 형성이 됐었던 거예요. 1 곱하기 1은 1이죠. 이 두 집합을 아무리 조인을 해도 행의 개수가 차주의 행 개수를 넘어서지는 못하는 그 안에서 대출계좌, 정보 테이블이랑 조인을 한다면 정상적인 조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즉, 문제가 운이 좋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테이블이 3개, 4개, 5개, 10개 필요할 수 있어요. 각각의 조인도 막 걸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의 필터링을 하기 위한 조건들이 걸리죠.
그리고 그 조건이 어떻게 정의되느냐에 따라서 운이 좋으면 그냥 조인의 문장으로만 쫙 작업을 진행을 해도 결과가 틀리지 않는 그런 상황, 지금과 같은 상황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요. 테이블 관계상에서는 절대로 그냥 조인돼서 안 되는 테이블이었는데 필 운 좋게도 A 코드라는 요 조건 하나가 키 크레딧이라는 테이블의 행 개수를 늘리는 역할이 아닌 확연히 줄여주는, 그래서 1의 집합을 만들어주는 상황을 정의했다면 조인으로만 작업을 진행해도 결과가 틀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이건 조건이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키포인트가 뭔지 체크하시겠나요? 필요한 테이블이라고 해서 무조건 프롬절에 올려놓고 조인들을 진행한다? 이게 꼭 정답은 아니란 얘기예요. 운이 좋으면은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잘못된 조인이 시도돼 버리면은 중간중간에 행의 중복이 발생이 되고 그로 인해서 잘못된 결과세. 운이 좋으면은 검수 단계에서 그러한 행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운이 안 좋으면 잘못된 결과로 업무가 돌아가겠죠? 누굴 원하시나요? 성능을 따지실 건가요? 결과를 따지실 건가요? 우선은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는 게 목적 아닐까요? 이게 얘기하는 포인트는 캐치하시겠죠? 성능은 사실 두 번째 문제예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어떤 결과를 또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지 이걸 제대로 짚어서 문장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문제로 다시 되돌아가면은 하나의 문제를 풀 때, 와, 테이블의 관계가 어떠한지, 누가 1의 집합이고 누가 m의 집합인지 이거 일일이 따지면서 작업하실 수 있으세요? ERD를 보면서 작업하는 게 좋기는 한데 이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죠? 테이블 3개, 4개만 쓰이는 것도 아닌데. 좋은 방법 없을까요? 이러한 관계도 보지 않고도 문장을 좀 더 쉽게 그러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형태의 문장을 만드는 방법.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있어요. 그걸 알려드리려고 지금 이러한 컨텐츠를 만드는 건데 여러분이 문장을 만들 때 화면에 누굴 검색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문제에서 검색하고자 하는 컬럼들, 이 컬럼이 어느 테이블에 정의되어 있는 컬럼인지를 따지란 얘기예요. 서브 쿼리를 통해서 결과 만들어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화면에 검색해야 되는 컬럼들은 모두가 다 계좌 정보예요. 차주 정보를 꺼내오자는 것도 없고요. 신용, 등급 정보를 꺼내오자는 것도 없어요. 차주 정보나 신용 등급 정보를 확인해야 되는 작업은 이 조건을 비교하기 위해서 쓰이는 것 뿐이에요. 화면에 보고 싶은 건 대출, 계좌 정보들만 검색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필요하다고 해서 3개의 테이블을 다 올려놓는다? 3개의 테이블을 무조건 올리면서 작업 진행하려면 조인 작업을 진행하셔야 돼요. 그 조인 작업이 경우에 따라 잘못 걸린다면 지금처럼 셋 이상의 테이블을 조인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잘못된 M 대 M의 결과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정상적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구사항이 바뀌면 그래서 그 요구사항에 따라서 조건을 누가 추가되거나 또는 빼는 이런 일련의 작업을 하다 보면 잘못된 결과셋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필요하다고 테이블을 무조건 올리는 건 정답은 아니에요. 제대로 된 문장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검색하고자 한다면 화면에 누굴 보고 싶으냐 그걸 따지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화면에 보고 싶은 건 계좌 정보예요. 그러면 계좌 정보만 프롬절에 정의를 하고 나머지 데이터는 전부 다 서브 쿼리를 통해서 처리하시면 돼요. 느낌 이해되시나요? 두 번째 문제 바로 다시 보면은 똑같은 문제였죠? A 코드에 대한 부분을 빼자는 얘기 그거 하나 있었어요.
조인으로 작업하는 이 부분은 정답이 아닙니다. 오답이에요. 중복되는 행들이 만들어져요. 중복되는 행들이 만들어지는 문장 써서 잘못된 업무 처리하실 건가요? 아니죠. 그 안에서 제대로 된 결과를 뽑아낼 수 있도록 문장을 수정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내가 이러한 문장을 짰어요. 실행을 했더니 17개의 행이 검색이 돼요. 그 17개의 행, 이상한데? 하나하나 체크 막 하다 보니까 행 중복이 있는 걸 뒤늦게 발견했어요. 운 좋게도. 그러면 문장 새로 작성하시나요? 보통 검색된 결과의 행이 중복이 돼? 그러면 아시는 거 있죠? 디스팅트 하시죠? 행의 중복을 제거할 수 있도록 디스팅트 걸어서 문장을 실행해 주면은 이제 정답이긴 합니다. 보면 15개 똑같이 나오죠? 자, 그러면 맞게 썼네요. 이러면 됐지 뭐. 나중에 이것저것 수정도 편하고, 예, 조인으로 우선 작업하고 중복된 행들이 발견이 되면은 그거는 디스팅트를 쓰지 뭐. 예,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거 성능은 저 멀리 떠나가요. 실컷 중복되는 행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중복을 다시 제거하겠다? 실행 계획이나 이런 것까지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성능은 오히려 바닥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중복된 행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후속 조치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죠. 내가 작성한 문장을 신뢰하지 못한다? 어딘선가 자꾸 행의 중복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습관적으로 디스팅트 쓰면 되지 뭐. 성능은 이제 더 멀리 가는 거예요. 답이라고 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임시방편이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문장이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어졌다면 어땠을까? 어차피 화면에 보여주는 것은 계좌 정보예요. 그 계좌 정보만 화면에 검색이 될 수 있도록 프롬졸에는 ACCT만 나머지 조건들을 쭉 비교하는 부분 이들은 절대 메인 쿼리의 행을 늘리는 역할을 할 수는 없어요. 필터링하는 역할은 해도 A 코드에 대한 조건이 있던 없던 바깥에 있던 행의 개수가 중복이 막 만들어질 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테이블, 관계를 보면서 작업 안 하셔도 돼요. 화면에 보고 싶은 컬럼이 도대체 누구냐? 그 보고 싶은 컬럼이 어느 집합에 있느냐? 그 집합의 이름을 프롬절에 정의하자. 제가 오늘 또 지금 이 컨텐츠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은 그 부분입니다. 화면에 검색하고자 하는 녀석을 프롬절에 정의하자. 화면의 검색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프롬절에 올려서 조인을 고민하고 뭐하고 의미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신뢰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능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문장 작성하실 때 ERD, 테이블 관계도 안 보셔도 돼요. 예. 누굴 화면에 보고 싶으냐, 그걸 따지자는 얘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도 좀 보셔야겠죠? 세 번째 문제는 그룹핑 작업을 진행해서 뭐 금액의 합계, 요걸 계산하자는 거였는데 기존에 썼던 문장 가져다가 그냥 그룹핑 작업 진행하면은 이들 중에는 분명히 잘못되는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요 캡처되어 있는 답안처럼 나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하나 내가 일일이 뒤져보고 값의 검증을 직접 해야 된다? 쉬운 일 아니라는 거잖아요.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중복이 문제인데 그 중복을 그러면 제거해서 그룹핑하는 작업. 요게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기는 하겠죠. 조인 작업 진행한 문장에서 행의 중복을 제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룹핑 작업 진행해서 sum 작업을 진행한다면은 이건 답안이라고 볼 수 있기는 해요. 성능이 떨어지겠죠. 모범 답안이라고 한다면 결국 서브 쿼리를 사용한 문장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봤던 그 서브 쿼리의 형태 그대로 가는 거죠. 대신 그룹핑을 진행해야 된다면 그리고 화면에 sum 작업을 진행해야 된다면 필요한 부분들 수정해서 결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결국 요구사항이 어떻게 수정이 되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서브 쿼리로 만들어 놨던 걸 가지고 수정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화면에 누굴 볼지 모르니까 우선은 프롬절에 다 올려놓자? 이거 위험합니다. 테이블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 잘못된 결과가 만들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이제 조인과 서브 쿼리를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감이 좀 잡히시죠? 설명을 더 마무리하고 싶지만 내용이 조금 길었기 때문에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최종 정리, 그 최종 정리에는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컨텐츠 시청을 멈추지 마시고 마지막 컨텐츠까지 마무리를 해서 내용을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유강서였습니다.